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주제 원래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저희가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단결 단합을 위해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선을 넘는 분들이 자꾸 발견돼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저희가 넘어야 되는데 네, 자꾸 자꾸 저희 대신에 선을 넘으시려고. 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넘게 생겼어요. 자, 정성호 의원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정성호 의원이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이 매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게 정성호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상현 국힘당 당대표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탐나는 야당 의원으로 뽑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것만 봐도 참 걱정스럽죠. 의리 있고 소신 있고 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것 같다. 쉽지 않다. 탄핵 때문에 임기가 중단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는 단 하나여야 한다. 1987년 헌법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우리 사회 변화에 조응해 헌법을 개정하고 그를 위해 임기를 단축하는 경우다. 그리고 헌재는 보수 우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한동훈 절충안 최혜병 특검법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검법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강성 지지층이 개딸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휘둘리는 우리 당이나 의원이 문제다. 저도 한때 비난 문자를 1,000개에서 2,000개 받은 적도 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이지 당원의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자기 중심을 잡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너무 읽는 내내 약간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저는 그 국회 청원 관련해서도 온라인에서 시위를 하는 거고 이제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민심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 청원 제목이 뭐였습니까? 탄핵?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청원 내용을 다 읽고 청원을 한 겁니다. 윤석열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을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보면 자기가 멋대로 이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지. 아니 저는 말을 해줘도 왜 안 들어요? 정성호 의원이 그래서 약간 난독증 같은 게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아니 했어요. 귀가 안 좋은 거야 이 정도면. 윤석열 반성과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어요? 윤석열이 반성도 안 하고 변화도 안 할 거라는 게 지금 민심이고 그래서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요구한 게 그 청원의 뜻이 아닙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네. 우리 저는 탄핵 때문에 임기가 중단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 정성호 의원이 국민들보다 윤석열과 같은 기득권이라는 그 공통점에서 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외면하게 되고 윤석열 같은 기득권이 국민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탄핵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탄핵 관련해서 과도한 것 같다. 쉽지 않다.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세 개가 다 하나같이 잘못된 말이다. 네, 싶습니다. 네, 저는- 쉬워서 누가 주장합니까? 그리고 탄핵 때문에 임기가 중단되는 게 누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김건희에겐 불행하겠죠. 윤석열에겐 불행하고 국힘당에겐 불행하겠죠. 너무 톤이 높았나요? 아니요 지금 넘어도 될 것 같아. 네, 넘어주세요. 이거는- 말할수록 이렇게 어. 올라와가지고. 근데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니라 탄핵이 되지 않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이 불행한 일이고 못 살겠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의 관점으로 이 탄핵 문제를 접근하는 건지 네.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정성호 의원의 논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논리가 하나야 하나. 그거를 앵무새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고체계, 그러니까 세계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윤석열이나 국힘당이랑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인식이에요. 근데 국민들의 정서는 뭡니까? 국힘당은 해산해야 되는 정당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친일 잔재 세력이고 친일 적폐 세력이고 그래서 적폐 청산을 외쳤던 거고 근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 적폐 청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그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좌우에 뭐 날개로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가 많아서 좌를 살리려고 한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좌가 많아서 우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 그리고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 국민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공생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국민한테 온전히 주권이 모두 발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그 장치들이 다 마련된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국힘당이랑 공생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공생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죠. 반민주주의 세력을 어떻게 공생을 해요? 범법자들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범법자들이랑 공생할 수 있죠. 아, 그런가요? 교도소에 놓고 공생을 하면 되죠. 공생은 같이 공생은 하는 거 아니죠. 각자 도생이군요.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을 하자고 외치는 거고 죄를 지었으니까 탄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탄핵이 되는 게 불행하니까 임기를 왜 탄핵으로 끝내야 되냐 이런 말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법행위가 있으니까 탄핵하는 게 공정이고 법의 원칙이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도 하나 얘기할게요. 개딸 얘기 가지고 국회의원은 당원의 대표자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소속 그러면 의원이 되셨어야지. 왜 그 정당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당원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라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그럼 무소속으로 사세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더 정치적으로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고 정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원 가입도 하고 그 당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통해서 영향력을 더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국민과 당원을 분리해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원이 국민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민심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당원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 지위를 획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분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거고 연결해서 정치 소비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권자를 유권자도 아니고 정치 소비자라니. 저는 이런 이건 인식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갖는 게 싫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정성호여서 싫은 게 아니라 이런 논리가 정치권에 횡행하다는 겁니다. 이 논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물은 아니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이것도 다 같은 흐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정봉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혜병 특검은 누가 해도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랑 적은 동지니까 한동훈이랑 손을 잡자. 한동훈 특검법도 괜찮다라는 주장을 해요. 정성호도 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한동훈이 어떻게 동지일 수 있습니까? 한동훈은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적폐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비슷한 이야기 정성호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200석은 안 되지 않냐. 그게 민심이다. 의석수에 맞게 타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200석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한석을 가진 정당은 그럼 대단하다, 진짜. 탄핵을 주장할 수가 없나요? 어떻게 의석수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단 말입니까? 네. 그놈의 말이 안 되는 협상력, 거죠. 정치력 이럴 때 발휘하라고요. 타협할 때만 발휘하지 말고 그러네요. 8명 설득하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그렇게 정치 전문가들이. 아니 매일매일 협치 타령을 해놓고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는 협치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까 정봉주 의원의 주장 같은 경우는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손을 잡고 가는 뭐 그런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는 아니한 태도라는 겁니다. 정성호 의원의 주장도 그런 거예요. 적폐들이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면은 정신을 차린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80년을 당해온 겁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철학 자체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 철학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과 대화해서 조금이라도 더 진보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타협 없이 싸워야 된다. 최혜병 특검은 우리 안대로 밀어붙여서 민심을 믿고 국민들의 명령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는 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폐와 자꾸 손에 잡아서 어떻게든 어려운 길을 돌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어려웠던 길들을 어떤 힘으로 개척해 왔는가를 보면 결국 민심으로 우리 주권자 국민의 투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개척해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렇지만 당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고 맞아 죽어가고 고문 당해가면서 나라를 되찾지 않았습니까?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고문당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에 서서 싸우면서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길을 국민의 그 힘을 통해서만 주권자의 힘을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는 거지 적폐와의 타협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똑똑히 아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같은 흐름 속에서 무한식 국회의장이 어제 방송사법 재논의하자, 다시 협의하자, 방통위원장 탄핵 중지하자 이런 거 야당이 요청했거든요. 이것도 다 같은 흐름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를 음. 좀 보시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말했어요.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노랗다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탄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극우 유튜버 같은 인식을 가진 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자가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로 와 있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면은 제발 총선 전에 공천 받기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지나고 나서 말을 그래.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맞네요. 거예요. 아, 맞네요.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건 국민을 속인 거죠. 타협 없이 국민의 명령만 받드는, 민심을 받드는 의장이 된다면서요. 민심은 방송사법을 통과시켜서 방송은 공영방송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진숙 같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라는 게 민심이에요. 근데 왜 국힘당이랑 자꾸 협치를 하라고 하냐고요. 지금 안 그래도 조중동이 종편에 진출하고 나서 우리 언론 지형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극우 유튜버들이 거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MBC라든지 공영방송을 지켜내야지만 향후의 사회 대개혁이라든지 적폐 청산이라든지 한국 사회와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후퇴하는 입장을 내고 제동을 걸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헌 얘기도 막 하는데 알겠다고요. 개헌하겠다고요. 좀 기다릴 수 없어요? 윤석열 탄핵 좀 하고 하자. 탄핵하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정말 국회의장들은 다 개헌에 미쳤나 봐. 아니 한다니까. 진짜 왜 저러냐고. 약간 웬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것처럼 아. 왜 갑자기 개헌이라는 똥단지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회의장이 되면은 정치 인생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하는 역할이잖아요.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가 봐. 그래서 모두가 그 국회의장의 마지막 임무로 개헌을 주장하잖아요. 알겠다고요. 역사 속에 이름 남기게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왜 얘기를 안 들어요? 윤석열 탄핵을 시킨 국회의장이 되는 게 더 역사 속에 의미 있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 사익을 추구하세요. 사익과 공익이 일치된 거지 그건. 그리고 아 저거 생각해보면 사익과 공익이 일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좋네요. 아니 왜 개헌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에 뭐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윤석열 탄핵시킨 국회의장도 자기 사익에 딱 맞구만. 근데 탄핵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결국은 민심이 원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탄핵도 필요한 거고 개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민이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개헌은 정말 누굴 위한 개헌인가? 어떤 몇몇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적 명예를 위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협치 무새들이 이 개헌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니까 사이가 안 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있어야 개헌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야 나중에 합의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앞에 민생 법안들, 개혁 법안들 다 타협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엔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의 개헌은 반대입니다. 아니 그리고 국힘당이 합의해주는 개헌이라고 하는 게
벌써 동의가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벌써 이상해. 국힘당이 개헌에 어떻게 동의해요? 그 이상하다. 지금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런 범법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가로막는 게 지금 국힘당인데 나라 자체를 완전히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게 개헌의 기본 취지 아닙니까? 이런 걸 국힘당이 동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힘당 사고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 청산을 하고 개헌을 해야 깔끔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정신 좀 차려주시고요.